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투네이션 해주신 분인데요. 투네이션을 11월 15일에 해주셨습니다.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영상에 사연 출연을 원치 않은데요. 네, 나는 영상이 편해가지고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사연자분의 어떠한 신상도 추론되지 않게 할게요. 이분의 특징은 첫 번째로 30살이 넘도록 30살까지 모쏠이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외모 괜찮아요. 키도 커요. 근데 소심한 성격 때문에 학창시절에 연애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자, 이것도 맨날 같은 문제입니다. 연애 초에 자연스럽게 마지막 연애가 언제냐고 물어봤대요. 처음에는 연애를 2번 해봤다고 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2년 6개, 한 번은 거의 한 2년이 넘도록 했고, 한 번은 한 몇 개월 안 사귀었네요. 근데 얼마 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고딩 때도 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근데 고딩 때여서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친이 전 남친의 그런 SNS를 팔로우 하면서 최근 근황을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이렇게 근황 파악을 한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전 남친에게 미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당연히 미련이 없어도 어떻게 사시나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한테 마이너스가 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된 김에 그냥 솔직히 다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다 말하더군요. 신기하게도 여자들은 솔직히 불라고 하면 다 붑니다. 또 이 여자는 총 6번의 연애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이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자친구를 만난 것도 걸리고, 어떤 연애는 3년 이상 한 긴 연애도 했고, 그리고 인스타 보면서 친구가 해외여행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기가 잘 사는 거 티내고 싶어하고, 여자의 판타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연애 예능 같은 거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순수합니다. 교복 데이트 하자고 했대요. 오, 교복 데이트.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죄질을 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입니다. 뭐 편지 써주고, 여성스럽다, 꽃 좋아하고, 침대에 인형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침대 위에 인형이 3개 이상 있다. 여러분 여자친구 위에 인형이 열병식을 한다, 인형들로. 그 여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간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 제 작은 꿀팁이었고요. 스킨십도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고 뽀뽀도 좋아한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첫사랑은 저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니 그렇게 말해야겠죠. 이 여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진짜 첫사랑은 너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애초에 저런 말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주변에 고민 상담을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연애를 잘 못해봐서 그런 거라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 나이에 외모, 직업, 성격 괜찮은 수처녀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여자친구는 전문직이고요. 외모는 중에서 상 정도 되고 굉장히 수억 원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스펙입니다. 다만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에피파니 페이지를 지났고 30이 넘었고 결혼에 대해서 좀 조급하는 거 있는 것 같다. 근데 나이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20대 초반에 만났어도 저와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추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제가 과거에 대해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 남친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친구들의 결혼식을 간다 하면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이분은 이제 30 먹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만들고서도 느꼈는데요. 대체로 30까지 연애를 하지 않으신 돈 많은 남자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댓글에서도 누가 그렇게 잘 지적을 했고. 왜냐하면은 이게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자라는 대상이 미지의 대상일 때 레드필 지식을 접하면은 공포가 2배가 됩니다.
가끔 댓글 보면은 뭐 레드필 채널 보고 매너스피어 채널 보고 다시는 30살 넘은 여자랑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또는 처녀 아니면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약간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중고차 사기, 저기 어디 뭐 인천이나 부평 이런데 중고차 사기 유튜브 본 다음에 나는 중고차는 다시는 못 살 것 같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난 무조건 새 차만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쉽게도 시장에 새 차가 잘 없어요. 그 새 차가 있다는 얘기는 또 그거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보통 이런 걸 영상으로 찍지 말라는 사람들은 자기 신변이 들킬까 봐인데 난 충분히 안 들키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로 욕먹는 게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댓글 보면은 좀 쓸데없이 과하게 지나친 그런 욕들도 있고 오지랖 너무 많은 것도 있는데, 가끔 보면 굉장히 쓴소리 잘 해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을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걸 한번 직면을 해야 돼요. 이런 게 댓글을 보기 싫다는 심리는 뭐냐면은,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여자친구가 너무 짱짱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나기 싫다는 거야 이미지에. 물론 뭐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고 댓글은 익명이고 하니까 뭐 별로 쓸모가 없는 댓글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라는 게 남의 얘기여서 막 말하는 거 있고 자기 여자 얘기 아니어서 막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굉장히 좀 새겨들어 볼 만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자친구는 저라면 몇 가지 이유로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30이 넘었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얘기한 거는 내가 봤을 때 당신의 스펙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요. 내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착각은 여자친구가 나보다 스펙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나는 이 문장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저 아니더라도 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하하, 과연 그럴까요? 제가 저번에 뭐 어떤 뭐 돈 많으신 분들 모임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몇십억씩 들고 있다는 남자들도 다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블랭크 슬레이트 이퀄리즘, 남녀 백지 이론. 그러니까 여자가 뭐 전문직이거나, 여자가 학력이 높거나, 여자가 집안에 돈이 많거나, 여자가 연봉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은, 자산 가면은 그거 자체가 여자한테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첫 번째, 나이가 많다. 그래서 당신의 스펙에 비해서 나이가 너무 많다. 그 두 번째, 나치 카운트가 좀 있네요. 이것도 좀 걸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외여행하고 부러워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거 티내고, 이미 여자가 수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 욕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저게 지금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뭐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직업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기도 하고, 물론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해외여행 좋아하고 막 잘 사는 거 티내고 싶어 하고, SNS에서 여자 판타지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 그런 거 좋아한다는 거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SNS 통해 가지고 허세 부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저런 판타지 프로그램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기본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여자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여자는 SNS를 통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 티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여자들은 본인이 연애를 하는 와중에 저런 한심한 프로그램 같은 거 보지 않아요. 물론 여자들이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디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한,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식의 드라마를 좋아하고 말씀하신 저런 식의 요즘 유행하는 그런 식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중독되고 보는 거 알겠는데, 이거는 흡사 남자가 커뮤니티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태순이들 싫어합니다. 태순이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걸리는데, 문제는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연자분이 판단할 문제예요. 이것들이 걸리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이것들이 genuine desire를 일으키는데 방해를 하거나, 또는 허니문 페이즈가 끝났을 때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허니문 페이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니문 페이즈. 사연자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요, 특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잖아요. 내가 단순히 연애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라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은 다행인 거고,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얘기는 안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보다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좋아지면 다행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이 최고점일 수도 있어요. 둘 사이 관계가.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은 그 호르몬적인 것들이 다 끝나고 애정이 끝나고
이 여자가 이제 서로 여자와의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붙어 있으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히게 되고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그런 알파적 상대방 지금 사연자분을 알파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의 첫 번째 문제는 나치 카운트가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연자분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뭔가 투닥거리면은 과거의 그런 남자들을 떠올릴 것이고 특히 외모가 중에서 중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특히나 그런 옛날에 오빠들이 한번 생각날 수도 있잖아. 특히 전 남친 한 명을 근황을 그렇게 추적을 할 정도면은 이미 저는 좋게 보지 않는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이 여자는 당신한테 환경적으로 강압적으로 엮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억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여자들한테 유리한 전문직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여자를 금전적으로 얼매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인가요?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래요. 애초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다고. 왜 기업이 회사가 당신한테 월급을 200, 300밖에 안 주겠어? 왜냐하면은 그 이상 주면은 예를 들면 당신한테 월급을 1억을 줬다고 해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줄 수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당신들이 월급을 1억씩 받으면은 당신 한 달만 일하고 1년 내내 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 구성은 연애도 그렇고 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깊게 파보면은 그게 로맨스로 포장돼 있더라도. 그러니까 로맨스가 벗겨지고 나면 남는 건 필요에 의한 압박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도 그렇게 황혼에 함께 늙어가는 거는 그 중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식들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경제적 의존을 해야 됐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참을 거 한 번 더 참고 또 못 참을 거 자식들 얼굴 보고 한 번 더 참고 그런 식으로 굴러간 거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 군대에서 전역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침에 조깅해요? 안 해요. 왜요? 더 이상 외부의 그런 환경적인 압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군대에서 강제로 뚫겨 깨우고 강제로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세터에서 요즘 애들과 옛날 애들이 다르다. 왜 세터의 문화가 바뀌었다. MT의 문화가 바뀌었다. 이 얘기 왜요? 옛날에는 피처폰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했고 그 당시 환경에 블렌드인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위기감이 있었거든. 피처폰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거기 코쳐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단합이 잘 안 돼. 예전보다.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꾸로 묻고 싶어. 니들이 여기서 말하는 니들은 한 2000년대 넘어서 태어난 애들. 니들이 피처폰 세대를 안 겪어봤으면 여물어야죠. 그죠? 난 둘 다 겪어본 사람이 한 얘기니까. 남자가 모질라서 찌질해서 여자보다 경제력이 우수하고 여자의 경제력을 기대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환경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지금 남자들 대부분 다 결혼을 못해요? 왜 지금 대부분 흔한 남자라 부르는 그런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average man 얼마 전에 앤드류 테이트도 한번 뚜르겨 패드만 에버리지는 충분하지 않다. 보통 흔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면서 또 애들 또 호되게 몰아세우던데 그게 왜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그 필요가 사라져 버렸거든. 얼마 전에 내가 이것도 한번 내가 영상으로 다룰 건데 누가 댓글로 나한테 이렇게 달았어. 아마 유일남님 채널 통해 가지고 유입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도 없냐? 도대체 부모님들 부부관계가 어떠시길래 이런 걸 믿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이 화목한 생활을 한 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와 필요의 맥락이 달라서요. 그런 식으로 댓글 단 사람들 가끔 이게 4050 클리앙이나 보배드림 같은 데서도 보여요. 뭐 펜코 같은 데 사이트에서 여러분 2030 여러분들이 뭐 가끔 이런 댓글 달잖아. 뭐 그 성별 이러면서 물론 아주 좋은 말에 상관 안 하는데 아무튼 그 성별 이렇게 달면은 그 펜코 그 민주당 꼰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 엄마도 그 성별이다 이딴 소리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 그런 성스러운 존재의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엄마도 동물이고 여러분 아빠도 동물이에요. 그 둘이 동물이니까 당신들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레드필 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수박 겉핥기로 알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뭐 당신들은 부모님도 없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 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왜 위대해?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은 아무도 쓸지 않고 아무도 서브웨이 계산대 뒤에서 내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아무도 뭔가를 하잖아. 99%의 잡은 쓰레기입니다. 99%의 잡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해. 왜?
필요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런 식의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에 의거해가지고 여자가 재산이 많거나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여자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면은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 이런 식의 생각을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지들한테 유리하거든. 아니 근데 레드필 관점에서 진실로 보자면 절대 아니라고. 왜? 왜냐면은 남녀는 다르거든.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가 수억 원의 자산이 있어요. 남자들은 내가 수억 원의 자산을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자산가니까 이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내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한테 그 자산을, 그 자원을, 리소스를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도 꽂혀있어요. 소모되는 남자. 왜 남자는 소모되는 성별이에요? 왜요? 내 유전적 2세를 포함해서 내 유전자를 함께 공유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이를 베고 출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한 내 아내한테 투자를 하고 내 아이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아이한테 투자하는 거지만 그거를 거쳐가는 건 아내고.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남자는 내 돈을, 내 자원을 언제든지 여자한테 떼줄 준비가 돼 있는 성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유일남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근데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는 내 돈은 내 돈이지 남자친구 돈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자가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여자들이 뭐 BTS니 뭐니 하면서 자기가 팬으로 여기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돈을 열심히 쓰긴 해요. 알파적 측면을 가졌을 때 그런 현상이 있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특히 결혼 생활이라는 이성이 개입되거나 특히 결혼할 정도로 딸꾹다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더 이상 그 젊었을 때 그 빠순이 시절에 또는 그런 특정 부류의 어떤 그런 여자들과 행동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내 돈은 내 돈이고 남편 돈도 내 돈. 이게 되는 거야. 여자는 그 본능상 절대로 자신의 리소스를 남자한테 넘겨주지 않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냐고? 어떻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냐고? 리소스가 많은 여자들은 평생 비혼으로 사는 경우가 많지 절대 남자와 살면서 남자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특이한 경우 빼고는. 정말 뭐 여자가 너무 외로운데 그런 완전 씹상남자 알파남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잘생기고 그런 기생오라버지처럼 생긴 알파남을 하나 끼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좀 돈을 좀 드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서야 책임, 여자들은 responsibility가 없어요. 여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여자와 책임은 분리되는 개념이야.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형용할 수가 없네. 그냥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것만큼이나 너무 우리 현상이 이제 흔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1년간 방송에서 한 얘기들 다시 다 해야 돼? 아니죠, 그죠? 정리하자면은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자산이 많든 적든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자친구 직업이 저거인 거랑 여자친구의 자산이 수억 또는 수십억 있는 거랑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여자애가 만약에 나랑 이혼하면은 떼줄 거야? 물론 뭐 엿같이 이혼을 하면은 나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떼내겠죠, 그죠? 재산 분할을 하겠죠. 근데 모르겠다. 애초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여자가 없긴 하겠는데 이게 남녀 차별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까지 내가 모든 설명한 그런 모종의 이유들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뭐 이따 치고 그러면은 뭐 판사가 자산 분할을 해줄지 모르겠네, 남자한테. 아무튼 뭐 제정신이 막힌 판사면 해주겠죠. 성평등한 판사면은. 근데 그런 일이 이렇게 흔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여자가 돈이 많다는 이유, 여자가 자산가라는 이유, 여자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여자의 점수를 높이 쳐주거나 남자가 본질적으로 여성한테 요구하는 가치를 할인해주는 행위가 이해가 안 가. 저게 할인을 해주려면 대표적으로 나이. 내가 물어보자. 우리 사연자분은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것 같아.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고. 애 낳을 거야? 애 낳을 거야? 그러면은 이 전문직을 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임신할까? 바로 임신할까? 내가 보기엔 바로 임신해야 돼 지금. 여자가 30이 넘으면은 매해 장애아를 낳을 확률이 올라가요. 눈에 띄게 괄목할 정도로.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요 주변에. 여자들도 여자 의사들도 인정을 하는 바예요. 그 사상인 애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내가 그래서 항상 그 사상인 애들이랑 논쟁한 마지막에 내가 항상 내 마무리 대사가 뭐예요? 신한테 가서 따져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냐? 신한테 가서 따져라.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딜에 있어서 왜 그걸 할인해줘? 여자친구 자산과 여자친구의 직업은 나한테 어드밴테이지 요소가 아닌데 궁극적으로. 그리고 애초에 왜냐하면은 본인은 파이어족이잖아. 본인이 이제 힘들게 200, 300 벌면서 집도 가난하고
집도 해온 게 없고 그러면 또 몰라. 왜냐하면 결혼은 일정 부분 현실이니까. 근데 난 그 결혼이 행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미국 매너스피어에 올라오는 보고들을 보면은 그런 식의 기본 균형이 깨진 결혼, 즉 남자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 못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자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혼 자체가 조건이와 그게 달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간 행복하게 유지될 확률도 낮아요. 내가 뭐 에런 클레리가 뭐 통계가 있다면 통계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충분히 사실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명제예요. 왜냐하면은 증거대보라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책임감 있는 여자란 개념 들어봤어요? 또는 남자를 책임져주는 여자란 개념 들어봤어? 아니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여성시대에 있는 가시나들이 지금 20대 남자들을 200충 300충이라고 손가락질 하겠냐? 그게 될 것 같으면은 남자를 책임지는 건커녕 동반자로서 맞벌이를 해서 함께 키울 생각도 끔찍하게 싫어하잖아. 여기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 내가 무슨 또 통계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된 환상이에요. 이거. 내가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다루는 거야. 왜냐면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다 같이 봐야 되거든. 모르겠다. 이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서 직업을 제거하고 여자친구한테서 자산을 제거해요. 그러면 여자친구의 중에서 중상 외모만 남고 30이 넘은 나이만 많아요. 물어보겠다고. 지금 당신 이제 나이 겨우 30 넘었어. 맞죠? 본인이 몇 살인지 안 적으셨네. 30살 초반일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남자로서 그래프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때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파이어족에 가깝게 경제적 해방을 이뤘어. 근데 본인의 가치를 몰라. 생각을 해봐요. 본인 기본적으로 상위 20% 안에 들어가요. 상위 20% 안에 들어가. 근데 문제는 1%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문제지. 1%쪽으로 1% 밑으로 가면 더 커진다는 게 문제지. 일단 기본적으로 20% 안에 당신은 확실히 들어가. 그러면은 20% 안에 확실히 들어가는 파레토 법칙에 속한 남자가 키도 180이고 비율도 좋아. 얼굴은 평범해. 남자는 그렇게 아주 잘생길 필요는 없어요. 키 크고 비율 좋으면은. 당신 그럼 알파메일이에요. 근데 당신은 알파메일인데 아까 요소 다 빼면은 30살이 넘은 그냥 중에서 중상 여자랑 만나면서 저 아니고도 만날 남자 많을 텐데요. Really? 내가 진짜 이런 생각 뜯어고치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채널에 처음 오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야, 난 진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 자, 설명드릴게요. 남자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은 내가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내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줬어요. 이딴 생각 하지 말라 그랬지. 제가 유일남님 방송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간과한 게 있는데 모든 연애는 여자가 성적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연애는 당신과 연애가 가능한 여자란 나를 좋아하는 여자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좀 더 이게 좀 풍풍스럽긴 하지만 또는 이제 결혼까지 가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여자야. 당신을 왜 좋아할까? 키 크고 비율 좋아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죠. 여자들은 키에 환장합니다. 키에 환장해요. 어쩌면 당신은 키 크고 경제적 해방된 게 아주 큰 자원이에요. 그런 타고난 자원도 있어. 거듭난 자원도 있지만 당신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희귀한 상위 20% 남자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죠. 왜냐면 나보다 키가 큰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친히 당신의 여제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만나주고 있는 거야? 물어보자고. 저 여자가 당신 말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친히 천박하고 비루한 여자친구에 비하면은 별거 없는 학벌도 낮고 사업해가지고 돈은 좀 있지만 여자는 벌써 막 수억 원대 자산이 있고 우리 여제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레드필님. 아니지. 당신을 왜 만나? 당신 이상급의 남자는 못 만나니까 당신한테 계단이 내려온 거예요. 여자는 하이퍼거미스트야. 미치고 환장하겠네. 당신 이상급 남자는 못 만나니까 그 계단이 밀려 내려온 게 당신이에요. 관점의 변화. 이런 거 사실 강의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책 쓰고 강의 쓰고 있거든. 강의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돈 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봐봐. 내가 물론 이분 투네이션 하셨지만 뭐 수십억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한테. 고마워요 투네이션 해줘서. 근데 내가 답변을 너무 늦게 해서 미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깊게 하는 겁니다. 여자는 하이퍼거미스트라고. 하이퍼거미가 뭔지 모르겠으면은 제발 이 책 좀 사서 읽어요. 내가 저 책 딴 데 치워놨나 보네. 합리적인 남자. 내가 좀 또 다른 책 읽고 있어가지고 많이 치워놨는데, 우리 사연자분의 관점을 또 바꿔드릴 게 또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순수합니다. 교복 데이트 하자 그래요. 이건 좋아요. 이거는 좋아. 여자가 센스가 있어. 교복 데이트라니 세상에 설레게. 남자들은 그 교복 데이트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요. 특히 학창 시절에 연애를 못 해본 남자도 있고 학창 시절에 연애를 한 남자들도 있지. 왜냐면 그 학창 시절에 연애할 때 있어요. 요즘 교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 땐 교복이 약간 정장 스타일이었거든. 오피스로 하얀 셔츠에다가 넥타이 딱 입고 마이 딱 뒤지. 저랑 여성스럽다의 정의가 되게 다르네요. 여성스럽다의 정의가 달라. 물론 여자친구가 소녀 감성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할게. 근데 내 입장에서 여성스러운 거는 나치 카운트가 적은 여자입니다. 내 입장에서 여성스러운 여자는 내 프레임에 들어온 여자예요. 내 입장에서 여성스러운 여자는 감히 나를 속이려는 개수작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성스럽다는 거는 나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자친구 자체가 아니라. 여자친구는 어떻게 보면 알파 피메일이에요. 우리 레드필 채널에 알파 피메일 영상이 있어요. 알파 피메일이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여성스러운 여성이에요. 애초에 이미 사실상 저런 사회적 지위를 탐하고 그래서 직접 재물을 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여성성이라는 건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자들이 자원을 소비하고 자원을 갖는 거 좋아하지. 백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뭐 당연하지. 그걸 뭐 여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는 내 눈에 좀 밟히는 거는 혹시 여자친구가 좀 야망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남자가 야망을 가질 만한 것들, 지위 또는 저는 사회적 명예, 이건 사연자분이 알 문제예요. 왜냐면 난 당신 여친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머리가 똑똑했는데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저런 전문직을 갖게 됐고, 그냥 근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래인지, 나는 신재성이 돼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 블라블라, 그러면서 난 자기야 나는 우리 딩크 하자, 나는 애 낳으면 안 돼, 뭐 이 지랄 한다면 그건 여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좀 확인을 해봐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그냥 누굴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좋았던 거라고. 명언이다. 이 말 믿습니까?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좋았던 거라고. 자기 딴에는 이게 그냥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당신도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물어보자고. 과거에 내 여자친구가 남친들을 6명이나 사귀었는데 6명 죄다 그냥 누구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해서 사귀었다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그냥 누구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좋아서 좋았다고? 제뉴인 디자이어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네. 물어보자고. 그러면은 2년 3년 사귄 남친도 있는데 3개월짜리는 그럴 수 있어요. 3개월짜리는 그럴 수 있어. 2년 3년 동안 그냥 누굴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좋았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해? 아니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보라고. 우리 사연자분이 여친이랑 어떤 여자와 3년을 사귀었는데 3년 동안 그 여자가 나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제뉴인 디자이어가 있고 나한테 프레임이 들어오고 나를 리스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좋아서 사귀었다면 그 여자는 사이코거나 데미지 구도 아닐까요? 이거는 레드 플래그 리스트에도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예상 밖의 레드 플래그인데, 내가 너무 여자의 농담과 드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근데 뭐 그런 거 있어. 하도 사연자분이 과거를 신경 쓰니까 그거 좀 덮어보겠다고 지 전남친들 저렇게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건데, 그냥 그거는
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 그 정도로 이걸 잘 무마해 보려고 하는구나. 애는 쓰네? 라는 좋은 신호로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은 그런다고 본질이 덮어지냐, 이 가시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런다고 본질이 덮어져? 어디서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려고 드립을 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근거로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옛날에 룰지로, 이제 레드필 멤버들 한참 모여서 룰지로 할 때 그 일본에 있는 그 빡빡이 개 있어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유명한 말. 30살이 넘은 여자들 중에 30살이 넘은 여자들한테 알파남이 아닌 남자는 없다. 뭐라 그랬더라? 모든 30살이 넘은 모든 여자들한테는 다 알파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극적으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거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거는 genuine desire, 이게 그래서 이렇게 30살 넘어서 못 쏠린 남자들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20살 초중반에 genuine desire를 느껴서 알파적인 연애를 한 남자들은 그 작고 작은 바디랭귀지들을 다 기억을 해요. 그 비언어들을 다 기억을 해. 이게 본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정리할 수는 없어도 딱 보면 뭔가 그 작은 차이가 느껴져요. 이거는 마치 애 아빠가 수많은 유치원생들 앞에서 자기 자식 찾아내는 거랑 비슷한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genuine desire가 있는 그런 나시 카운트가 전혀 없거나 낮은 여자와의 교제와 그 속에서 그 여자가 보여주는 그런 열망을 겪은 남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반응일 수도 있고, 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자극을 줬을 때 반작용일 수도 있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쉬 테스트지 일종의. 나는 약간 좀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본능적으로 알아. 아직은 내가 이거를 말로 정리 못 하겠어요. 그냥 싹 했을 때 얘 좀 싸한데? 얘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여자 한 명 정리한 것도 그런 것 때문이거든. 걔도 이미 30이 넘었어요.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30 넘은 여자 고쳐 쓸 수 있나? 안 되더라고. 수처녀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모, 직업, 성격 중하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 genuine desire가 있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연자분은 지금 이번이 거의 첫 연애인 것 같아가지고 거의 좀 그걸 알아내는 게 좀 빡세겠죠? 과연 20대 초반에 만났어도 저와 만나고 결혼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내가 웬만하면 아니라고 하겠는데 사연자분이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나이 때문에 저와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내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죠. 인간은 모의에서 작용된 동물이다. 필요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예를 들면은 이건 또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요. 모든 인간의 행위가 필요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안 하고 못 빼기는 욕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첫 번째 대학에서 기자 생활을 한 거는 누가 나한테 월급 준다고 한 사람 없었거든. 그걸로 돈 한 푼도 못 벌었거든. 누구 칭찬받라고 한 거 아니거든. 근데 안 하고는 못 빼기겠더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내면의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다 필요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번식과 이런 식의 결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계약이죠. 섹스와 연애와 키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동물적인 현상이고 본능적인 현상인데,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거죠.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라는 욕구가 훨씬 더 관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첫 번째로 사연자분은 제 얘기를 듣고 내 여자친구 쉣이네 이러면서 엿됐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듣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저는 점검표 목록을 일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연자분 여친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식의 분석은 매우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실인가, 또는 그동안 여자친구와 연애를 돌이켜봤을 때 이런 순간들이 있었나, 또는 한 번 정도, 나는 보통 사람들 보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 정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착각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을 할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생각 들 거야. 내가 그러면 내 스펙에 30 넘는 여자를 만나는 거는 레드필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쪼다 같은 거구나, 되게 막 루저나 찐따 같은 거구나, 내가 내 자신을 싸게 팔고 있구나. 그럼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살아왔고 이런 믿음을 한평생 갖고 살아온 사람한테 고작 몇십 분짜리 방송 하나 보고 당신의 믿음을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휙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그러면 여친을 새로 사귀어야 되나? 저 한평생 그냥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믿어왔는데 지금 어디 가서 30살 밑에 20살짜리 여자 지금 여자친구 외모 정도 되는 애를 찾죠? 저 자신이 없는데요. 저는 뭐 학벌이 약해서 자신이 없는데요. 이러면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해낸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지 자신이 없는 사람을 내가 장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코칭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여자친구 그냥 만나도 돼요. 그렇잖아. 뭐 돈 많은 부자가 뭐 중고 BMW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남 보기 좋으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레드필 코리아를 비롯해서 매너스피어에 있는 다른 남자들한테 상남자로 보이기 위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당신을 위해서. 뭘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뭘 점검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여자친구가 가진 자산을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요소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나를 정말 알파로 보면은 그 돈 나한테 쓰고 싶어 할 거야. 그러면은 이 여자 좀 괜찮은 여자네. 그럼 나도 이 여자 정말 나이 같은 거 봐줘야겠다.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거에 얻어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영상의 포인트는 예상치 못한 거에 얻어맞지 말라는 얘기야. 예상치 못한 거에. 나는 이렇게 쓸 준비가 되는데 여친은 왜 또는 아내는 왜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특히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애를 낳고 싶은가 낳고 싶지 않은가. 그러면 여친은 애를 낳을 생각이 있는가.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최대한 빨리 애를 낳아야죠. 1년이라도 빨리. 아니면 놓아주세요. 근데 딩크를 한다? 당신 같은 스펙에 이 시점에서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딩크를 한다면은 나라면은 모르겠어요. 난 당신이 아니니까. 나라면은 필시 40이나 50 갔을 때 계열받을 것 같아. 나라면 차라리 딩크를 할 바에 당신처럼 파이어족으로 경제적 해방이 됐고 키가 180이다. 그러면 뭐 작게는 뭐 비슷한 또래가 있는 그런 식의 뭐 감성주점을 간다던가 뭔 짓을 하든 여자 경험을 늘려가지고 그냥 이 여자 만나고 좀 섹스 좀 하나 헤어지고 이 여자 만나서 좀 놀다 헤어지고 이 여자 만나서 좀 하나 헤어지고 그런 삶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의 본능은 다다익선이고 내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한 여자한테 올인을 하는 것은 희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관계는 여자 쪽에서 카드패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성관계를 쉽게 안 하는 거예요. 여자는 쓰면 쓸수록 딸린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나치 카운트가 올라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반면에 남자는 그래서 여자는 성관계 문직인데 반면에 결혼은 남자가 카드패를 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감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무슨 희생? 남자의 성 전략을 버린다는 거거든. 한 여자한테 올인을 하겠다는 거거든. 희생이야. 희생을 한 만큼 대접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다 내 옛날 영상에서 맨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딩크 결혼이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것인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아니면은 욕망 충족이에요? 응? 나 봤을 때 대부분의 당신의 행동의 근원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두려움에 의해서 내린 선택의 귀결이 그 종국이 딱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제 경험상. 누군가한테 부정하겠지. 좋았는데요? 그럼 네가 네 자신을 속인 거야.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좋다고 합리화한 거지. 그리고 나는 그 환상의 거품을 터뜨리지 않는 거지. 왜냐면 터뜨리는 순간 당신은 정신이 나갈 거거든. 모든 인생을 부정해야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환각에 빠져 사는 거 뭐라 하지 않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 또 편집하기 힘드니까 업로드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